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퍼볼 주제는 바로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 JPYC입니다. 네, 최근에 일본 금융청이 올가을부터 이 JPYC 발행을 승인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해당 회사 대표도 이걸 확인했다고 하죠.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본식 스테이블 코인 모델의 핵심, 특히 그 발행 주체랑 담보 구조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요.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일본 금융청 FSA라고 하죠. 여기서 JPYC 발행을 올가을부터 허용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회사 측도 네 맞다고 인정을 했다는 점. 아직 공식 등록은 추후 공지라고 하는데 핵심은 그거죠. 1JPYC가 딱 1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이게 기본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일본의 제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아직 좀 우왕좌왕할 때 일본은 벌써 2023년에 자금결제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전자결제 수단이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나 발행 못하게 발행 주체를 은행, 신탁은행 아니면 특정 라이센스를 가진 자금이동업자 이렇게 딱 제한을 뒀다는 거죠. 아, 자금이동업자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약간 생소한데? 네, 그게 뭐랄까 일종의 인가받은 핀테크 결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기술 기반의 사업자도 참여할 길을 열어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그 신탁 구조를 활용한다는 점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용자 자산을 발행기관의 파산 위험 이런 거로부터 빡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상환 확실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행 주체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까지 마련해 둔 거네요.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그럼 JPYC는 이 세 가지 주체, 그러니까 은행, 신탁은행, 자금 이동업자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이게 좀 복합적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맞아요. 현재로서는 JPYC가 자금 이동업자로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신탁은행과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JPYC 운영사가 자금이동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발행은 직접 주도하되 이용자들한테 받은 자금 있잖아요. 그 자금의 보관이나 관리, 또 나중에 상환하는 업무는 전문적인 신탁은행에 맡기는 거죠. 아, 발행은 좀 민첩하게 핀테크처럼 하고 자금 관리는 전통적인 신탁은행을 통해서 안전하게 한다. 약간 역할 분담 같은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선불형, 그러니까 프리페이드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정 화폐, 엔화로 1:1 상환이 보장되는 완전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딱 전환되는 거죠.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불전자 지급수단에서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듭난다. 그럼 그 안정성, 일엔 가치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 담보 자산은 어떻게 구성될 계획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이 일본 모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만 100% 두는 게 아니고요. JPYC는 그 담보 자산을 은행 예금과 그리고 아주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단기 국채, 보통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일본 국채, JGB를 섞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은행 예금이랑 단기 국채를 섞는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첫째는 위험 분산입니다. 혹시 모를 특정 은행의 파산 위험, 예를 들면 뱅크런 같은 사태에서도 자산을 보호하려는 거고요. 둘째는 안정성입니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거죠. 유동성이랑 가격 안정성 둘 다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예금의 유동성과 국채 안정성. 듣고 보니 상당히 합리적인 설계인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금리 변동성 위험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 담보자산의 초단기 국채, 그러니까 만기가 더 짧은 국채 편입 비중을 늘리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해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안정성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안정성에 신경을 쓴 설계네요. 예금과 초단기 국채 조합이라. 자, 그럼 이 JPYC 모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요?
단기적으로는요, JPYC 발행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담보 자산인 초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이건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인 잠재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행 영업시간 같은 거에 제약 없이 24시간 365일 언제든 즉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점. 아, 맞아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중 하나죠. 그렇죠. 특히 국경 간 송금이나 무역금융 같은 분야에서는 이게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런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편리해지겠네요. 해외 직구나 기업 간 거래 같은 데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점, 한국의 입장에서 좀 시사점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 JPYC 사례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배워야 할까요? 네, 중요한 시사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째는 역시 담보 기준이에요. 일본처럼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이란 초단기 국채 중심으로 안정적인 담보 모델을 가져가는 것.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때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보 자산의 안정성, 그게 첫 번째군요. 네, 둘째는 신탁 구조를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된 이용자 자산은 안전하게 분리되어서 보호받고 또 상환이 보장된다는 점. 이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내 돈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안 쓸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허가된 참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퍼미션드 환경에서 이걸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도 모색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단계적인 접근이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 그것도 참고할 만하겠네요. 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결국 안전한 담보, 그리고 신탁 구조를 통한 이용자 보호, 마지막으로 확실한 상환 보장,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아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JPYC가 실제로 어떻게 발행되고 또 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정말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JPYC처럼 이렇게 규제 틀 안에서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떻게 기존의 금융 인프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결제 시스템이나 무역금융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과 또 블록체인 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 흔히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세계, 이 둘 사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기존 금융과 새로운 온체인 금융의 연결고리 역할이요? 네. 이 둘 사이에 시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존 금융과 새로운 기술 기반 금융의 융합 가능성,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과 함께한 이 분석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